안녕하세요. 러브유세드입니다. 이별은 참 이상하죠. 어쩌면 예고도 없이 다가오고 때론 예고를 했는데도 실제로 다가오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빈자리는 마치 내 안에 구멍이 뻥 뚫린 듯 허전하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낯설게만 느껴지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아직 누군가를 잊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혹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이별 후 지쳐가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기에 찾아오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드라마 속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시선으로 재회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와 경험을 통해 재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통찰을 전해드릴게요. 제 영상으로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아픔을 깊이 남깁니다. 그리고 그 아픔 뒤에는 꼭 재회라는 두 글자가 따라다니죠. 하지만 잠깐만요. 재회를 꿈꾸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정말로 그 사람을 원하는가요? 아니면 그 시절의 추억을 붙잡고 있는 건가요? 이별 후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종종 과거의 감정을 현재로 착각하게 됩니다. 따뜻했던 기억들, 사랑받던 순간들, 그게 지금의 그 사람과 동일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 시절의 추억과 감정이 만든 환상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보다 함께 갔던 장소, 분위기, 날씨만 떠오른다. 지금의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지 보다 옛날의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난다. 그렇다면 추억을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정말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재회란 단순한 다시 만남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해소가 되지 않거나 바꾸지 않으면 재회 후의 결과는 똑같겠죠. 이별 후 변화 없이 재회를 꿈꾸는 것은 고장 난 시계를 다시 찬다고 시간을 돌릴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상대방이 달라지길 바라기 전에 재회의 당사자인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 후 복잡 미묘한 감정에 매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별 후에 겪는 이러한 감정들은 불완전한 정보이기에 지금부터는 이별을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드라마 대사를 분석하듯 여러분의 연애 상황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무심코 내가 한 말 중 상대를 상처 준 말은 없었는지, 내가 무시했던 감정은 없었는지, 내가 몰랐던 상대의 마음은 없었는지, 이렇게 하나둘 과거의 기억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감정은 차분해지고 문제의 핵심이 보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았던 기억만 꺼내보는 습관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재회를 원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아팠던 기억까지 마주해야 합니다. 갈등의 시작, 싸움의 패턴, 반복된 문제, 대화에서의 단절. 그 기억들 속에 당신의 재회를 위한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이제 현실 속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재회의 실제 사례입니다. 주인공은 지연 씨와 민준 씨의 사연입니다. 지연 씨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민준 씨에게 과도하게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민준 씨는 자유로운 성향이라 시간이 점점 흐르고 지연 씨에게 자꾸만 통제를 받는 느낌이 들어 지쳤죠. 결국 반복된 오해와 갈등으로 이별을 맞게 됩니다. 이별 후 민준 씨밖에 모르던 지연 씨는 무너졌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깊은 절망 끝에서 지연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고통은 민준 씨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이 만든 거구나. 그 후 과거의 행동을 반성은 그녀는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심리 상담을 시작했고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매일 일기 쓰기, 혼자 영화 보기, 혼밥, 헬스, 독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스스로 만들어갔죠. 지연 씨는 민준 씨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한 시간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민준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연 씨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의 친구처럼 대화했죠.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불안을 말로 표현하고 오해는 바로 푸는 대화법을 익혔어요. 재회는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다시 사랑이 찾아와도 괜찮은 나를 만드는 과정이죠. 다음에 4단계 연습을 함께 해보세요. 1단계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기. 억지로 그녀 또는 그를 잊으려 하지 마세요. 슬픔, 외로움, 분노, 그 모든 감정이 나의 일부입니다. 감정은 스스로 억누를수록 병이 됩니다. 울고 쓰고 말하고 때론 친구,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2단계는 자존감 복원 루틴 만들기. 하루에 30분 운동하기. 아침에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기. 나를 위한 약속 지키기, 식사, 청소, 외출 등 스스로 일이나 만남을 만들기. 이 작은 루틴들이 자존감을 서서히 되살려줍니다. 3단계 관계 기술 다시 배우기. 이별은 관계 기술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소통의 방식, 감정 전달법, 갈등 해소 대화. 이런 기술을 심리서나 상담을 통해 익히는 것도 좋은 준비입니다. 4단계 재회 여부와 상관없이 행복할 나를 만들기.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재회가 되든 안 되든 지금보다 단단한 내가 되어야만 다음 사랑도 지킬 수 있어요. 재회를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절절매고 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애절함이 아니라 성장이 이끌어내는 너와 나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면 인연은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분명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재회를 꿈꾼다면 그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먼저 붙잡으세요. 러브유세드가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어요. 러브유세드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